저는 항상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멜론 탑 100기 중에 한 명이거든요. 내가 특별하지 못해서 여기서 일할 수 없겠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되게 굵직굵직한 데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감사하게도 제일기획이랑 그리고 카카오랑 배달의 민족 네. 그리고 지금 크몽 네 맞습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저는 그 브랜드 마케터 하시는 분들이랑 되게 얘기할 때 재밌거든요. 드디어 나왔네요. 네, 쓰다 감사하게 책을 좀 보니 쓰게 쓸만해졌습니다. 책 읽으면서도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나다움이었어요. 맞아요. 사실은 그 다움이란 키워드를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썼었거든요. 브랜딩 전략이나 광고 전략을 짜기 위해서 그 브랜드가 어떤 다움을 가지고 있는지 마케터로서 많이 쓰긴 했었는데 정작 개인이 스스로 나다움을 찾아야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해 본 적은 많이 없던 것 같더라고요. 그 키워드를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브랜드도 결국은 그 브랜드 다움을 찾기 위해서 가장 집요하게 하는 과정이 브랜드를 둘러싼 수많은 요소들의 최대한 많은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해요. 들여다보고 잘게 쪼개가지고 그들이 했던 수많은 것들을 모으면 그 브랜드의 다움을 정해주는 약간 한 줄의 연결고리들이 쭉 이어지거든요. 시장과 소비자와 그 회사의 특성과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면 그 선 하나가 연결되면서 즉 저희는 그걸 관통하는 다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개인에게 적용하니까 그거 같은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예 없고 어떻게든 다른 순간들을 살아올 텐데 결국 그 순간들을 다 엮다 보면은 그 엮은 상태가 결국은 다움이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나다움이라는 키워드로 계속 좀 도출이 됐던 것 같아요. 나 스스로조차 그쵸. 발견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해서 연결해가지고 하다 보면 그 다움이 생긴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살아온 내 삶을 제가 직면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나다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브랜드도 사실은 그 다움에서부터 모든 전략들이 실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네네.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선택지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어주는 것이 나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제가 한참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책에서도 그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한 강박에서 벗어나라.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저한테서 키워드를 뽑으려고 해도 내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정의하려고 해도 나만의 특별함이 뭘까? 나만의 장점이 뭘까? 전 너무 평범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제가 딱 그 특별 강박에 심하게 들어가 있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첫 회사가 이제 제일기획이라는 광고 대행사였는데 그 제일기획은 현재로서는 제일 잘 나가는 광고 대행사 중에 하나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진짜 세상에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아이디어 하나를 내도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도 있고요. 해외에서 유학도 하고 오고 매일 주말마다 특별한 경험들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딱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광고 대행사에서 일을 하려면 특별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삶이 특별한 게 아예 없었거든요. 정석적으로 공부하고 공모전 몇 개 해보고 시험을 보고 이제 그 회사에 들어온 건데 물론 거기 들어오신 분들 대부분 다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너무 압도적으로 특별한 경험들을 가지고 좀 더 압도적인 퀄리티의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내가 특별하지 못해서 여기서 일할 수 없겠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난 어떤 걸 특별하게 만들어야 되지의 강박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저는 항상 멜론 탑 100기라고 하죠. 네, 멜론 탑 100기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은 뭐 해외 팝송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해외 팝송 아티스트의 팝을 들으면서 그걸로 BGM을 쓴다든지 아니면 나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아티스트의 전시회를 가가지고 그 아티스트에 대한 의견을 회의에서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저도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말할 수 있는 무언가의 요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뭘 해야 되지? 쟤는 안 하는 난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취미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너무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근데 결국 달성하지도 못한 목표가 되었고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만의 고유한 그쵸. 자기 취향과 자기만의 선택이었던 건데 저는 그게 그쵸. 특별한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가지지 못한 거기 때문에. 한 카드 회사에서 해외 아티스트들을 불러서 콘서트 하는 거 아시죠? 네네. 한때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네. 현대카드. 네, 말하셔도 돼요. 제가 너무 광고인이라 가지고 PPL을 하도 많이 하다 이것도 보니까. 직업병이네. 네. 생각해보니까. 슈퍼 콘서트라고 하죠. 네. 그 콘서트에 오는 아티스트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아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 주말마다 광고 있죠. 대행사에 그럴 수 출근하면 있죠. 늘 물어봐요. 네. 예매했어? 갔다 왔어. 왜 안 가? 아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왜 안 갔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너무 이상한가? 그러니까 내가 너무 특별하지 않은 경험들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되게 심했던 거죠. 근데 그거 공감하시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남들이 막 이런 거 유행 이런 거 되고 근데 이런 걸 알아야 못 되나? 따라가나? 네. 나만 모르나? 나만 모르나? 근데 그리고- 사실 그거 모르는 게 또 고유함인데. 그쵸. 그러니까 너무 멋있잖아. 모를 수도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집에서 저는 그냥 글 쓰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평범하잖아요. 집에서 그냥 TV 보고 멜론 탑백을 듣고 집 앞에 있는 떡볶이를 먹고 이 과정이 저는 너무 무난하고 평범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차이 때문에 그 특별한 강박이 되게 심했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나다움이라는 것은 저는 고유함이라고 항상 생각하는데 특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 수많은 경험 중에 어떠한 경험은 누군가는 난생 처음 경험해보지 못했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저는 특별함이 아니라 그냥 약간 남다름을 찾아내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해봤던 것이 누군가에게 처음일 수 있고 내가 아는 것이 누군가에게 모를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모든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누군가에게는 내가 했던 경험과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그에게는 새로운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도 중요한 컨텐츠가 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함이라는 게 누군가보다 뛰어남 그런 게 아닌데 꼭 남들보다 우월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잘나야 되고 그런 부분만이 그러니까 특별함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렇죠. 누군가는 더 특별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특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과 많이 브랜딩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꼭 세상에 있는 모든 대표가 일론 머스크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될 수도 없고. 근데 어떤 대표님은 그저 내가 하는 일과 내 브랜드가 어떤 사람에게 잘 운영되는 것 정도로 만족하시는 대표님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일론 머스크 같이 압도적인 특별한 성과를 내야지만 행복하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네.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저는 브랜딩의 시작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좀 비교를 하게 되죠. 너무 하게 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남들을 볼 때는 객관적으로 좀 잘 보게 잖아요. 얘는 이런 거 하면 잘 되겠다. 이런 콘텐츠 해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거를 던져주면은 대부분 거기서 걸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거 해보려고 찾아봤는데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막 쟤보단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뭔데 나는 이런 경력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근데 제가 볼 땐 그 경력보다 이 사람이 너무 즐겁고 재밌게 그리고 평소에 이 사람이 맨날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그쵸. 하니까 너는 이 얘기로 진짜 한 100시간 떠들 수 있겠다 하니까 그런 걸로 이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 너무 비교군들이 많아서 저 너무 잘하는 사람도 많고. 나의 고유함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음. 같아요. 그거가 되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거든요. 그 비교를 내려놓으려고 저도 생각했던 그 계기가 오히려 브랜딩 일을 하면서 그게 좀 깔끔해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브랜딩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게 어쨌든 타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비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를 아예 없애고 타인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만 찾게 되다 보니까 남들은 뭐 하지? 남들은 뭘 좋아하지? 결국은 본질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만 계속 쫓게 되다 보면은 내가 무엇을 잘하거나 내가 무엇을 가진지에 대한 것들이 고민이 전혀 없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사실 되게 오래 가기가 힘들고 비즈니스를 지속하기가 어렵게 되는데 저는 개인도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없이 계속 남들에게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내가 망가진다는 것을 저는 이제 오히려 브랜딩 일을 제가 스스로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않은 거를 욕망할 수 없다는 책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보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제가 맹목적으로 부러워할 것 같은 요소들을 최대한 보지 않는 것이 저는 네. 비교로부터 떨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토리를 안 본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하고자 하는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보는 시간보다는 쓰는 시간을 더 많이 들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요소인 것 같고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드로인드루님도 브랜딩 강의 같은 거 해주실 때 가장 많이 쓰는 키워드가 이제 핵심 가치란 네 글자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가치를 정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하는 것이 사실 나다움에서 제일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비교와 특별 강박 같은 것도 근본적으로 내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사실 행동으로 결정하는 것이 저희 핵심 가치라고 이제 브랜딩 업계에서 보통 얘기를 하는데 퍼스널 브랜딩이나 이제 이런 사람과 나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살지 않고 싶어하는 삶에 대해서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네. 이렇게 살고 싶진 않다. 예를 들면 나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로는 돈을 벌고 싶지 않다. 난 이런 사람과는 어울리고 싶지 않다라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사실은 나다움을 찾는 제일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만의 그 필터를 만드는 거죠. 그쵸. 필터를 네. 만드는 거죠. 표현법이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해야 될 거를 찾기 어려울 때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그래서 환솔님은 이제 나다움을 찾는 방법으로 이제 글쓰기를 이제 제안하시잖아요. 네.
그 기록과 수집을 통해서 글쓰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MBTI 기준으로 봤을 때 극P 성향이 가까운 사람이에요. 기록이라는 것과 거리가 되게 먼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사소한 일상도 기록으로 남으면 내 인생이 뚜렷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제가 보고 나서, 작게라도 내가 무언가를 좀 쓰고 수집을 하고 기록을 하면 내가 조금 더 세상의 선명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내일의 나를 위한 인수인계서를 쓰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5년 전에 문득 제가 어느 날 썼던 다이어리를 봤는데 어떤 문장이 저에게 매우 도움이 됐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내일이든 10년 뒤든 20년 뒤든 그 시기의 위안소를 위해서 인수인계서를 쓰자는 마음으로 계속 기록을 하게 됐어요. 오, 너무 좋은 말인데요? 미래의 나를 위한 인수인계를 쓴다. 때때로 이제 과거의 기록들을 보면서 맞다, 나 이런 사람이었지. 수많은 것들을 했네? 돌아보니까 이게 그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걸 내가 했었던 사람이었네? 라는 것을 먼 훗날에 내가 직면할 수 있는 거죠. 어렸을 때 내가 적었던 뭐 장래 희망, 일기, 뭐 편지, 내가 잊어버렸던 또 나다움을 또 찾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너무 소중해서 지금의 저의 기록들도 그걸 위해서 또 하게 되는. 그쵸. 삶이 풍성하고 풍부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일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일상생활 속에 내가 나를 만드는 요소들이 많구나라는 거를 느끼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한 줄이나 한 단어나 사진 한 장을 계속 쌓고 기록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평범하게 살아왔던 일상도 나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왔구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응원을 좀 드리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엄청난 아티스트의 전시회를 가야지만 특별한 일상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늘상 살아가던 삶도, 그게 사실 나한테는 되게 소소하고 사소한 거지만 그쵸. 누군가가 봤을 때는 굉장히 새롭고 또 특별한 가치를 지닌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발견하기 위해서 기록을 열심히 해야 된다. 과거에 내가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미래의 나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결정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오늘 여기까지.